안녕하세요. 오늘의 역사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늘은 8월 22일에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참 흥미로운 날인데요. 뭐랄까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기도 하고 또 국제적인 어떤 규범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시민들의 힘으로 사회가 또 변화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맞아요.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이 8월 22일 하루에 모여 있더라고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역시 한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좀 가슴 아픈 순간이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1910년 8월 22일 바로 한일병합 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날입니다. 아, 네. 이날로 대한제국이 사실상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고 그 뒤로 35년간의 긴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거죠. 그렇죠.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정말 비극적인 사건인데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조약 체결로 끝난 게 아니라 이후에 우리 민족이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아주 강력한 동기, 뭐랄까 불씨가 된 사건이죠.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날이네요, 정말. 네, 한국 근현대사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날입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게 같은 날인데 아주 오래전 영국에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1485년 8월 22일 보스워스 전투 말이죠. 아, 네, 보스워스 전투. 이게 영국 역사에서는 또 엄청난 전환점인데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이 전투에서 헨리 튜더가 당시 왕이었던 리처드 3세를 이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헨리 7세로 즉위하고 그 유명한 튜더 왕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튜더 왕조의 시작이군요. 네, 그 전에 거의 30년 동안 영국을 막 혼란에 빠뜨렸던 장미전쟁이라는 내전이 있었는데 이 전투로 그게 딱 종식된 거죠. 와, 그럼 혼란기가 끝나고 안정기로 접어드는 계기가 된 거네요. 그렇죠. 국가 통합과 안정의 발판을 마련한 아주 결정적인 전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나라를 잃고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고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 같아요. 정말 그러네요. 자, 시간은 좀 흘러서요. 1945년 8월 22일로 가보겠습니다. 광복 직후의 한국인데요. 해방공간 정말 혼란스러웠을 텐데요. 네, 이때 자료에서 좀 비중 있게 다룬 게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줄여서 건준의 활동이더라고요. 여운형 선생이 중심이 됐고요. 네, 맞아요. 건준. 해방 직후에 우리 민족 스스로 뭔가 국가를 세워보려고 했던 아주 중요한 움직임이었죠. 좌우를 아우르면서 민중 중심의 통일 정부를 만들려고 전국적으로 막 활동을 확대하던 시기입니다. 네, 비록 이제 미소양군이 진주하고 또 분단이라는 현실 때문에 좌절되긴 했지만요. 그렇죠. 그 뜻을 다 이루진 못했지만 네, 그렇지만 그 해방 직후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 나라를 세우려 했던 그 열망, 그 자주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국가를 만들려는 노력. 자, 이런 국가 건설의 열망과 함께 또 국제사회에서는 다른 의미의 시작이 있었어요. 1864년 8월 22일 제네바입니다. 제네바 협약이군요. 제1차. 네, 맞습니다. 제1차 제네바 협약이 체결된 날이죠. 이게 어떤 내용이었죠? 이게 전쟁 중에 다친 군인들 있잖아요. 부상병들. 이 부상병들은 적군, 아군 가리지 말고 보호하고 중립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최초의 국제 인도법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인도주의적인 원칙을 지키자는 약속이군요. 네, 그렇죠.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발상이었죠. 12개 나라가 처음 서명하면서 시작됐는데 이게 전쟁의 비인간성을 줄여보려는 국제적인 노력의 정말 중요한 출발점이었어요. 그게 지금의 국제 적십자 운동의 기초가 된 거고요. 맞습니다. 국가 건설의 열망 그리고 국제적인 인도주의 규범 마련. 이것도 참 의미 있는 시작들이네요. 같은 날에. 그러게요. 자, 이제 좀 더 현대로 와보겠습니다. 1987년 8월 22일 한국인데요. 이때는 6월 민주항쟁의 열기가 아직 뜨거웠던 시기죠. 네, 맞아요. 6.29 선언으로 이제 대통령 직선제 개헌 약속은 받아냈지만 사회 전반의 민주화 요구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특히 노동 현장에서요. 자료에도 보니까 현대자동차, 대우조선 같은 주요 사업장에서 노동자 파업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이 시기를 보통 노동자 대투쟁 시기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단순히 임금 인상 요구만이 아니었어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던가 좀 더 민주적인 노동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권리에 대한 요구가 아주 거셌습니다. 정치적 민주화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분출된 거군요. 그렇죠.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게 결국 그해 10월에 새 헌법 제정하고 12월 대통령 선거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정이었죠. 네, 오늘 이렇게 8월 21일 하루에 담긴 역사를 쭉 훑어보니까요. 와, 국권을 빼앗긴 아픔부터 새로운 왕조의 시작, 또 해방 후에 나라를 세우려던 꿈, 전쟁 속에서도 인간성을 지키려는 노력, 그리고 민주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외침까지 정말 다양한 얼굴을 가진 날이네요. 네, 맞습니다. 역사가 그냥 과거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금의 우리를 만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살펴본 이 8월 22일의 사건들이 딱 그걸 보여주네요. 그렇게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역사적 순간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과거에 있었던 그런 외침들이나 약속들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떤 새로운 도전들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한 번쯤 각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